제주 서귀포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급전이 어떡하지? 필요했던 그는 제발! 결국 위험한 빨리 선택을 나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불법 제발! 택시들이 그의 생계를 빨리 나와! 위협하기 시작했고 대부업자들은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어떡하지? 해왔죠. 제발!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해 보이는 한 할머니가 그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이 할머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부조리한 현실이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는 핸들을 꽉 잡고 서귀포 시내를 달렸습니다. 낡은 소나타 택시의 엔진 소리가 거칠어졌어요. 15년 된 차라 여기저기 고장이 잦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 수술 받은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 불안해했어요. 검사 결과 어때요? 좋아졌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이 직접 통화하자고 해요. 민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신호등이 더 길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하죠? 최소 1년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예상하세요. 민수는 머리가 지끈했어요. 관광 비수기라 손님이 뚝 끊겼거든요. 하루 매출이 예전 절반도 안 됐습니다. 돈 걱정 말아요. 뭐든 해결할 거예요. 병원을 나오며 순이에게 말했지만 속으론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택시 할부금 독촉장이 들어 있었어요. 보험료 연체 통지서도 함께요. 이것도 밀렸구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막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공항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정장 차림의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급전 필요하시죠? 누구세요? 대부업해요. 기사님들 많이 도와드렸어요. 남자는 번쩍거리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금박으로 인쇄된 고급 명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돈이 필요한 걸 아세요? 다 보여요. 차 상태며 표정이며. 남자가 민수의 차를 훑어봤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죠? 1,000만 원까지 당일 처리해요. 이자는 월 3%예요. 3%면 나쁘지 않네요. 기사님들 특별 우대해 드려요.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순이 병원비가 급했거든요. 다른 방법도 없고요. 200만 원만 빌릴게요. 좋아요. 차 키 맡기고 서류만 준비하시죠. 차 키요? 왜 차 키를 맡겨야 하는 거예요? 담보로 잡아야죠. 걱정 말아요. 형식적인 거예요. 영업용 택시라 차 키를 맡기는 게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 뒤 운행 중에 미터기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오류 신호가 깜빡거렸어요. 승객이 뒤에서 불평했습니다. 기사님, 미터기 이상해요. 요금이 이상하게 올라가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민수는 당황했어요. 미터기 고장은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내릴게요. 다른 택시 잡을게요. 승객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내렸어요. 요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검정소에 가니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미터기는 수리가 안 돼요. 새 걸로 바꿔야 해요. 수리는 정말 안 될까요? 내부 부품이 너무 낡았어요. 검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새 미터기로 바꾸는 비용은 얼마나 되죠? 설치비까지 해서 150만 원이에요. 민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야죠. 이미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있는데요. 언제까지 교체해야 하나요? 2주일 안에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영업 정지예요. 외곽 펜션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차들이 보였어요. 택시 같은데 번호판이 다릅니다.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 번호판이었어요. 동료 기사 박철수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저 차들 봤어? 네, 이상하죠. 택시인데 번호판이 다르네요. 사설콜이래요. 펜션이랑 짜고 손님 빼먹는데요. 철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럼 우리 일거리가 더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요즘 공항에서도 저런 차들이 설쳐요. 신고는 안 해요?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단속을 제대로 안 하거든요. 민수는 답답했어요.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기사들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노파 한 분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나이는 6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병원 먼저 가고 펜션 구역도 둘러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교양 있는 분 같았습니다. 병원은 어느 곳으로 가시죠? 제주대학교 병원이요. 그런데 펜션 구역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관광 오신 거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펜션들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노파는 펜션 위치를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어떤 펜션들이 있는지, 접근 도로는 어떤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다 확인했어요. 혹시 펜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요. 요즘 펜션 운영이 쉽지 않아요. 불법 택시들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불법 택시요? 네, 펜션이랑 짜고 손님들을 독점해요. 노파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펜션에서 손님들에게 특정 번호로 택시를 부르라고 해요. 그럼 사설콜 차량이 와요. 그럼 일반 택시는 손님을 잃게 되겠네요. 맞아요. 우리는 빈 차로 돌아다녀야죠. 병원에 도착하자 노파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고급 가죽 지갑이었어요. 요금이 12,000원인데요. 노파는 2만 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잔돈은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건강하게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수는 고마웠지만 이상했어요. 왜 펜션 구역을 그렇게 자세히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불법 택시 얘기를 왜 그렇게 관심 있게 들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신기한 할머니 만났어요. 어떻게 신기했는데요? 순이가 저녁 준비를 하다 멈추고 들어줬어요. 펜션 구역을 되게 꼼꼼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관광객이겠죠,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요? 불법 택시 얘기를 하니까 너무 관심 있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럼 민원을 넣으려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렸습니다. 평범한 관광객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이틀 뒤 대부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기사님, 이자 납부일이에요. 알고 있어요. 오늘 입금할게요. 그런데 이자가 올랐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올랐다고요? 얼마나요? 월 5%로 올렸어요. 처음에는 3%라고 했잖아요. 시장 상황이 변했어요. 기준금리가 올라서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계약서 잘 읽어보세요. 금리 변동 조항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계약서를 찾아봤어요.
작은 글씨로 쓰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부업체가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못 내시면 다른 방법도 있고요. 무슨 다른 방법이요? 담보를 더 잡는 거죠. 집 서류라든지. 민수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급했거든요. 순위 치료를 미룰 수는 없으니까요. 사설콜 차량들이 더 많아졌어요. 공항에서도 버젓이 영업합니다. 정식 택시 대기줄 옆에서 손님을 태워갔어요. 저건 정말 불법 아니에요? 동료 기사가 화를 냈어요.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단속을 안 해요.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신고도 계속 들어가는데 뭔가 뒤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뒤요? 조합 쪽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요? 일부 임원들이 사설콜 문제에 대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민수는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만 갔어요. 미터기 교체 비용도 마련해야 하고 대부업체 이자도 올랐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설콜 기사들이 공항 승강장을 점령했습니다. 민수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식 택시 대기줄에 서 있는 것이 바보 같았습니다. 옆에서 대기하던 동료가 화를 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놈들은 줄도 안 서고 손님 데려가고 조합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민수가 답답하게 물었어요. 조합장은 말만 해요. 회의만 계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없고요. 철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단속반의 신고는 계속 들어가는데 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게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민수는 빈손으로 집에 들어섰어요. 순이가 울상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순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사람이 병원까지 왔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왜 와요? 거기까지 찾아올 이유가 있나요? 제가 검사받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뭐라고 했어요? 담보를 더 잡겠대요. 집 서류를 달라고 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미쳤네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 협박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요? 영업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자식이 정말.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만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꼬일 수 있었죠. 다음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보험료 납부가 3달째 연체됐습니다. 곧 넣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연체되면 보장 범위를 축소해야 해요. 축소는 안 되죠. 영업용 차량인데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래도 규정이에요. 양해 부탁드려요. 민수는 답답했어요. 보험료를 못 내면 영업을 못 하는데 영업을 못하면 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요. 악순환이었습니다. 미터기 교체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가끔 오작동에서 승객들이 불평하곤 했습니다. 검정소 직원이 또 전화했습니다. 기사님, 언제 교체하실 거예요? 계속 미루시면 안 됩니다. 돈이 좀 부족해서요. 다음 주까지는 해결할게요. 빨리 안 하시면 영업정지 처분될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꼭 해결하겠습니다. 민수는 막막했습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였어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교통과입니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무슨 신고요? 택시 미터기 조작 의혹이에요. 민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조작 같은 거 안 했는데요. 익명 신고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터기가 고장 난 건 맞지만 조작은 절대 안 했어요.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민수는 억울했어요. 미터기가 고장 났을 뿐인데 조작이라니요. 누가 그런 신고를 했을까요? 택시조합 사무실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조합장님 계세요? 회의 중이에요. 못 만나셔요. 언제까지 회의해요? 모르겠어요. 요즘 내부적으로 복잡해서요. 무슨 일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직원이 말을 흐렸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이요. 조합원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설콜 문제 대응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렸나 봅니다. 어떤 조합원은 강경 대응을 주장했고 다른 조합원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했어요. 그 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순이를 만난 민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사비를 미리 내야 한대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얼마나 내라고 해요? 50만 원이요. 지금 당장은 없어요. 다음 주에 낼 수 있을까요? 그럼 검사를 연기해야 해요.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검사를 연기하면 치료에 문제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야겠어요. 민수는 답답했어요.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룰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당장 50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휴게소에서 만난 기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사설콜이랑 손잡은 기사들이 있대요. 진짜예요? 누구요? 몇 명은 확실하대요. 돈을 더 벌고 있어요. 그럼 배신자들이네요. 같은 기사끼리 어떻게 그래요? 돈 때문이겠죠. 요즘 다들 힘드니까. 민수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기사끼리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문이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어 보였어요. 며칠 뒤 병원 로비에서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노파가 접수처에서 뭔가 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노파는 민수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기사님이네요. 반가워요. 여기서 뭐 하세요? 편찮으신가요? 지인 문병 왔어요. 노파는 금세 자리를 떴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접수처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그 할머니가 뭐 하셨어요? 익명으로 치료비 지원해 주셨어요. 누구를요? 환자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얼마나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민수는 이상했어요. 익명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니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핸들이 무거워지면서 차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차를 세우고 확인해 보니 앞바퀴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바람이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박혔지? 길에 못이 떨어져 있을 리는 없는데 이상했어요. 정비소에 견인차를 불러서 수리했어요. 정비사가 못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고의로 박힌 것 같은데요. 고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못이 이상하게 박혀 있어요. 자연스럽게 밟혀서 박힌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박은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각도가 너무 인위적이에요. 민수는 섬뜩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혹시 대부업자와 관련이 있나요? 혹시 CCTV 같은 거 없나요? 여기는 없어요. 경찰서에 신고해 보세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타이어에 못이 박혔어요.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정비사가 고의라고 하네요.
순이가 불안해했어요. 혹시 대부업체 사람들이 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민수는 불안했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사설콜 때문에 수입은 줄고 대부업체는 협박하고 이제 차량까지 위험해졌어요. 펜션 구역을 지나던 민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설콜 차량들이 숙박업소 앞에 설치된 특별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일반 택시에서는 본 적 없는 기계였습니다. 차를 천천히 몰며 자세히 봤어요. 기계에는 작은 화면이 있고 버튼들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철수가 조수석에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보는 기계네요. 택시 호출기인 것 같은데 일반 호출기하고는 다르게 생겼어요. 민수는 차를 멈추고 더 자세히 봤어요. 분명 일반 택시용이 아니었습니다. 디자인도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른 것 같았어요. 펜션 사장과 사설콜 기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들 불편해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앱으로 바로 호출되니까 오히려 편해해요. 대기 시간도 짧고요. 네, 보통 5분 안에 도착해요. 펜션 사장이 만족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계속 이 시스템 쓸게요. 수수료는 얼마예요? 호출 한 건당 5,000원씩만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민수는 뭔가 조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별 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조카 영수에게 물어봤어요. 영수야, 택시 호출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 네, 삼촌. 왜요? 호출 앱 쓰실 거예요? 아니야. 이상한 앱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영수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어떤 앱 말씀하시는 거예요? 펜션에서 쓰는 특별한 호출 시스템이 있더라고. 아, 그거 찾아볼게요. 영수가 몇 분 동안 검색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 이 앱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관리 계정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등록돼 있어요. 어떤 회사? 관광업체 프랜차이즈랑 연결돼 있어요. 민수는 놀랐어요. 단순한 개인 사업이 아니라 큰 조직이 뒤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한번 해볼게요. 영수가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와, 이거 정말 큰 조직이네요. 제주 전체 펜션의 30%가 연결돼 있어요. 그럼 완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도 따로 있어요. 민수는 점점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개별 기사들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불법 사업이었습니다. 공항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이상한 만남을 받습니다. 그 대부업자가 사설콜 차량 몇 대와 만나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뭔가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민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대부업자가 봉투를 건네고 사설콜 기사들이 받아가는 것 같았어요. 돈을 주고받는 건가?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CCTV에 다 찍혔겠네요. 공항 주차장은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런 모습이 다 녹화됐을 거예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오늘 운행은 어때요? 뒤를 돌아보니 그 노파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또 만나네요. 신기해요. 네, 정말 자주 만나죠. 인연인가 봐요. 노파는 민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도움이요? 갑자기 왜 이런 걸 주세요?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잘 간직하세요. 노파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이상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호출기 제조사 정보랑
병원 영수증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이런 자료를 주시는 거죠?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정체가 뭐예요? 그냥 관광객이 아니시죠? 노파는 답하지 않고 금세 사라졌어요. 항상 그랬어요.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곤 했습니다. 집에 와서 순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이에요? 순이가 저녁 준비를 하다 멈추고 들어줬어요. 그 할머니가 자료를 줬어요. 어떤 자료요? 봉투를 보여주자 순이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네요. 그런데 이름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진도 있네요. 이건 뭐예요? 사진을 보니 대부업자와 사설콜 기사들이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오늘 본 장면이에요.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요? 정말 신기해요. 뭔가 우리를 도우려는 것 같은데. 다음날 병원에서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검사비가 납부됐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누가 냈어요? 저희는 아직 못 냈는데. 익명 후원자가 계세요. 얼마를 내신 거예요? 50만 원 전액이요. 민수는 그 노파가 떠올랐어요. 분명 그분이 해준 것 같았습니다. 후원자가 누군지 알 수 없나요? 죄송해요. 익명으로 하셨거든요. 순이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네요. 누구실까요? 분명 그 할머니일 거예요. 운행 기록을 정리하던 민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호출 로그를 비교해 보니 사설콜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영수야, 이 데이터 분석 좀 도와줘. 뭘 찾으시는 거예요? 사설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서. 영수가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분석했어요. 삼촌, 이거 완전 조직적이에요. 어떻게 조직적인데? 시간대별로 완전히 계획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도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보세요. 오전에는 관광지 중심으로, 오후에는 펜션 지역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럼 완전히 계획된 영업이네요. 맞아요. 개별 기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수는 확신했어요. 이건 큰 조직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노파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계속 만나네요. 우연이에요. 그런데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요? 점검이 있을 거래요. 공개 점검이요. 점검이요? 무슨 점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준비하세요. 노파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죠?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 말이에요.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어요. 노파가 준 자료들이 모두 증거였던 거예요. 조합 사무실에서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많아요. 무슨 소문요? 사설콜이랑 거래했다는 소문이요. 한 임원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들리던데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민수는 미터기 교체를 위해 검정소에 갔어요. 노파가 준 후원금 덕분에 드디어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야 오셨네요. 돈을 겨우 마련했어요. 검교정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새 미터기가 달렸어요. 검교정 스티커도 깨끗하게 붙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사설콜 차량이 이상하게 운전했어요. 민수차 뒤에서 바짝 붙어서 따라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옆으로 끼어들며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려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급히 핸들을 돌려 피했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차 번호 확인해 둬야겠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파가 말한 공개 점검이 바로 이런 걸까요? 공항 택시 승강장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론사 취재진들과 정장 차림의 공무원들이 곳곳에 모여 있었어요. 큰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무슨 행사라도 있나요? 철수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뭔가 큰 일이 생기나 봐요. 기사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어요. 평소 한적하던 승강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됐고 단속반 차량도 여러 대 보였습니다. 경찰차도 몇 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 대규모 단속인 것 같은데요. 드디어 사설 콜들 잡히는 건가요? 기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속상했던 일들이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파가 정장을 입고 나타났거든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요. 노파가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제주교통재단 박영숙 이사장입니다. 모든 기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평범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사장이라니요. 이사장님이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조사를 위해서였어요.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해야 했거든요. 박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불법 택시 운행에 대한 전면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단속반장이 자료를 공개했어요. 호출기 운영 서버 로그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 불법 영업이 확인됐습니다. 대형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사설 콜들의 운행 패턴과 수익 구조가 그래프로 보여졌습니다. 총 37대의 불법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운영 조직도 확인됐습니다. 민수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대부업체와 연결된 자금 흐름도 포착됐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났어요. 민수가 만났던 그 대부업자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사설콜 운영진의 보험 사기도 밝혀졌습니다. 고의 사고를 유발해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바쁘게 카메라를 돌렸어요. 이런 대규모 비리가 밝혀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조합 임원 한 명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계 자료에서 결탁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임원 계좌로 의심스러운 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임원이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관할청 직원이 처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즉시 영업정지 처분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 3억 원입니다. 기사들이 환호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거든요. 경찰차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사설콜 차량 단속에 들어갑니다. 운영 사무실도 압수수색합니다. 체계적인 작전이었어요. 미리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단속이 이루어졌어요. 펜션 지역, 관광지, 공항 등 사설콜이 활동하던 모든 곳에서요. 대부업자도 체포됐습니다. 불법 추심과 강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수는 속이 후련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놈이 드디어 잡혔거든요. 권리 포기 각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리대금업 혐의도 추가됩니다. 공항공사 관계자가 개선책을 발표했어요. 공식 호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모든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불법 차량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기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정말 공정하게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합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상총회를 소집합니다. 임원진 직무정지 의결을 하겠습니다. 부패한 임원들이 쫓겨날 판이었어요.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해야 합니다. 투명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박 이사장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사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를 특별히 도와주셨는지 궁금해요. 박 이사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취재진이 몰려왔어요. 이사장님, 이번 수사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뭐였나요? 택시업계 내부 비리와 불법 영업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준 자료들을 생각했어요. 그게 도움이 됐나 봅니다. 수사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3달 정도 걸렸습니다. 비밀 수사였나요? 네, 증거 수집을 위해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공항 승강장이 정리됐어요. 사설콜 차량들이 모두 견인됐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영업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정말 속 시원해요. 기사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줄도 제대로 서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승객들도 안심하고 택시 탈 수 있고요. 저녁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제주 택시업계 대규모 비리 적발, 조직적 불법 영업 일망타진, 교통재단 이사장 직접 수사 지휘. 민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안도했어요. 여보, 이제 걱정 없겠어요.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고생 끝났네요. 맞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박 이사장이 왜 자신을 특별히 도와줬을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사설콜 조직과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됐어요. 탈세와 횡령 혐의까지 추가됐어요. 철수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정말 큰 조직이었네요. 수십억 원을 탈세했대요. 검찰이 대부업자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자금 세탁 정황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였어요. 복잡한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세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린 정황도 있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사 일정이 확정됐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후원 처리로 모든 검사가 가능해요. 후원이요? 또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같은 후원자세요. 계속 지원해주고 계세요. 또 박 이사장 생각이 났어요. 분명 그분이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올 거예요. 의사가 순이를 격려해줬어요. 약물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공항공사가 호출 대기열 운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모든 호출이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대기 순서도 전광판에 명확히 표시돼요. 기사들이 만족해했어요. 더 이상 새치기 할 수 없거든요. CCTV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불법 차량이 접근하면 즉시 신고됩니다. 택시 조합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표준 요금제 준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조합장이 의욕적으로 발표했어요. 모든 기사가 동참해주세요.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관광업체 프랜차이즈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제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합법 업체하고만 거래하겠습니다.
연관 업체들도 줄줄이 정리됐어요. 보험사에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고해 사고 의심건을 재조사하겠습니다. 그때 타이어에 못 박힌 것 말이죠? 네, 그것도 포함해서 전면 재조사합니다. 보험금 지급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택시 호출앱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위치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앱 개발업체가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GPS 추적을 통해 불법 운영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정식 등록된 차량만 호출 가능해집니다. 박 이사장이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취약기사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재단에서 연간 1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민수 같은 기사들에게는 희소식이었어요. 차량 정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안전장비 교체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공항 단속반도 상시 운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불법 영업 차량 즉시 신고하세요.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더 이상 불법이 발붙일 수 없게 됐어요. 민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미터기도 새 걸로 바뀌고 순위 치료비 걱정도 없어졌어요. 여보,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순이가 행복해하며 말했어요. 그럼요. 스트레스가 확 줄었거든요. 병원비 걱정도 없어졌고요. 맞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박 이사장이 왜 자신을 특별히 도와주는지 말이에요. 공항에서 박 이사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왜 저를 특별히 도와주셨는지요? 박 이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더 궁금해졌지만 참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언론에서 사건을 종합해서 보도했습니다. 제주 택시업계 정화 작업 완료. 불법 업체 일망타진으로 질서 회복. 교통재단의 체계적 수사가 성공.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어요. 이제 택시 타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바가지 걱정 없이 탈 수 있어요. 기사님들도 친절해지셨어요. 관광객들도 만족했습니다. 제주 택시 서비스가 정말 좋아졌어요. 요금도 투명하고 서비스도 좋아요. 다음에 또 제주에 오고 싶어요. 민수는 동료들과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겠어요. 박 이사장님께 정말 감사하죠. 맞아요.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질서가 회복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어요. 앞으로는 서비스로 승부해야겠어요. 그럼요.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합시다. 기사들의 다짐이 새로워졌습니다. 박 이사장이 민수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곳이 아니라 외진 곳이었습니다. 기사님,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박 이사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도 긴장됐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았거든요. 박 이사장은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들 같았어요. 이게 기사님 출생 기록이에요. 제 출생 기록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출생 기록을 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보육원 자료예요. 보육원 자료요?
기사님이 어렸을 때 계셨던 곳이에요. 민수는 기억이 났어요.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O형인데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출생일은 정확히 언제죠? 4월 15일이에요. 박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표정이었어요. 목 뒤에 점이 있으시죠?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박 이사장이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어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박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유전자 검사 해보실 수 있나요? 유전자 검사요? 왜 갑자기 그런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중요한 확인이 필요해요. 무슨 확인이요? 도대체 뭘 확인하려는 거세요? 박 이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불안했어요.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박 이사장과 함께 결과를 확인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친자 관계요? 그럼 이사장님이? 네, 저의 아들이에요. 박 이사장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사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저를 보육원에? 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박 이사장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찾으신 거예요? 네, 계속 찾고 있었어요. 왜 처음에 말씀 안 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민수는 이해했어요. 당연히 안 믿었겠죠. 그래서 먼저 도움을 주신 거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민수도 눈물이 났어요. 평생 부모를 찾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몰랐어요. 박 이사장은 당분간 공개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필요해요. 무슨 준비요? 기사님을 보호하는 준비요. 보호요? 왜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제 신분이 공개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재단 명의로 병원비와 보험료를 모두 정리해줬어요. 더 이상 돈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니 이상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차량 정비도 완전히 새롭게 해줬어요. 안전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엔진도 완전히 점검받으세요. 타이어도 최고급으로 새 걸로 교체했어요. 에어백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택시가 완전히 새 것처럼 변했어요. 호출 시스템도 더 개선됐습니다. 불법 영업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앞으로는 걱정 없이 영업하세요. 대부업자 관련 수사도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공범들까지 모두 검거됐어요.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조합 내부 감사도 정례화됐어요. 매달 투명성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부패 방지 교육도 의무화했어요. 새로운 조합장이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지역 택시 이미지도 크게 개선됐어요. 친절 택시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관광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했어요. 어머니를 찾은 기쁨이 정말 컸거든요.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무슨 좋은 일이에요? 나한테도 얘기해줘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서 그냥 웃어넘겼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민수는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찾던 어머니를 만났고 일도 정상화됐으니까요. 공항 승강장에서 대규모 정상화 선언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 언론, 시민단체, 택시 기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주 택시업계가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관할청장이 마이크를 잡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불법 운영이 완전히 근절됐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승강장에 걸려 있었어요. 공정한 택시 서비스 실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합법 호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시스템 운영 현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대기 중인 택시 수, 호출 접수 현황, 평균 대기 시간 등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시민 불편이 대폭 해소됐습니다. 단속반장이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37대의 불법 차량을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운영진 15명을 모두 입건했습니다. 관련 업체 21곳을 적발했습니다. 언론이 집중 취재했어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설콜 카르텔의 전체 구조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기자가 상세한 분석 자료를 보여줬어요. 관광업체와 대부업체, 일부 조합 임원이 삼각 결탁했습니다. 복잡한 관계도가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 어떤 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보여줬습니다. 연간 수십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이사장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운전기사 복지기금을 정식 출범합니다. 연간 20억 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기사들이 환호했어요. 의료비 지원부터 차량 정비 지원까지 포괄적인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취약 기사 보호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부업자와 사설콜 운영진을 모두 구속 기소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배후 세력까지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해외 도피 자산 추적도 진행 중입니다. 조합에서도 혁신 의지를 다졌어요. 부패 방지 서약을 전 조합원이 채택했습니다. 새 조합장이 힘주어 말했어요.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조합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업계도 자정 노력을 약속했어요. 공식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업계 전체에 적용합니다. 불법 업체와의 모든 거래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업계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했어요. 관광객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항공사가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승객 평균 대기 시간이 30%나 감소했습니다. 택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도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그래프로 보여졌어요. 바가지 요금 신고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수도 대표 기사로 무대에 초대됐어요. 용기 있는 시민 제보로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사회자가 민수를 소개했어요. 정의감 있는 제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수는 쑥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잘못된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덕분에 많은 동료 기사들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 이사장이 민수에게 다가와서 악수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민수는 검교정 스티커가 붙은 새 미터기를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이제 정확한 요금으로 서비스할 수 있어요. 승객 여러분도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기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약속드려요. 선언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박 이사장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민수는 동료들과 소감을 나눴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박 이사장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돼요. 이제 우리도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일해야겠어요. 언론 보도가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제주 택시업계 대혁신 사례로 전국 주목. 다른 지역 확산 가능성도 적극 검토. 교통질서 확립의 모범 사례. 시민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어요. 이제 정말 마음 놓고 택시 탈 수 있겠어요. 바가지 요금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기사님들도 훨씬 친절해지셨어요.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제주 택시 서비스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친절하고 정확하고 안전해요. 다음에 제주 오면 또 이용하겠어요. 민수는 정말 뿌듯했어요. 자신이 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니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순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걱정이 끝난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겠어요. 그런데 아직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데요? 또 무슨 좋은 일이에요? 박 이사장님에 관한 일이에요. 순이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이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법원 대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설콜 조직과 결탁한 조합 임원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주범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합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추징금 총 5억 원도 함께 선고합니다. 대부업자는 더 무거운 형을 받았어요.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원을 선고합니다. 불법 추심과 강요, 자금 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엄중히 처벌합니다. 민수는 방청석에서 판결을 지켜봤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마음이 후련했어요. 병원에서 순이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치료가 정말 잘 됐어요.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약물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가요? 네,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순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치료비는 계속 후원 처리될 예정이에요. 정기 검사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민수의 신용 등급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모든 연체 기록이 정리됐습니다. 은행 직원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어요. 새로운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리도 우대해 드릴 수 있어요. 대부업체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공항에서 새로운 호출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했어요. 대기 시간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동료 기사들이 만족해 했어요. 순서도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더 이상 불공정한 일은 없어요. 승객들도 변화를 체감했어요.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택시 서비스 만족도가 95%를 넘었어요. 관광공사가 놀라운 수치를 발표했어요. 바가지 요금 신고는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친절 서비스 칭찬이 크게 늘었어요. 택시 조합의 투명성도 크게 강화됐어요. 모든 회계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새 조합장이 약속했어요. 조합원 투표로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해요. 의사결정 과정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교통사고율도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안전운전 교육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통계를 발표했어요. 무리한 운영으로 인한 사고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전체 사고율이 30% 감소했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순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뭔 얘기예요? 계속 궁금했어요. 순이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들어줬어요. 사실 박 이사장님이 제 친어머니예요. 순이가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정말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민수가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유전자 검사부터 출생의 비밀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럼 제 시어머니시네요. 순이가 감동해하며 말했어요. 빨리 제대로 인사드려야겠어요. 네, 이제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며칠 뒤 세 사람이 함께 정식으로 만났어요. 고급 한정식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순이입니다. 순이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반가워요. 아들 정말 잘 만났네요. 박 이사장이 순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둘이서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민수는 감격스러웠어요. 평생 꿈꿔왔던 가족의 완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때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어요? 상황이 정말 어려웠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었거든요. 박 이사장이 당시의 사연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평소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민수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정의로운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기사님, 공항까지 부탁해요. 승객이 올라타며 말했어요. 네, 금방 도착합니다.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사설콜 차량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정식 택시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했습니다. 미터기는 정확하게 작동했고 요금도 완전히 투명했어요. 승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금 잘 나왔네요. 감사해요. 승객이 만족하며 내렸어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민수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서귀포의 길 위에는 다시 완전한 질서가 돌아왔습니다. 불법 영업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직한 기사들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기사들은 친절함과 안전 운전으로 승부하게 됐어요. 민수는 매일 같은 길을 달렸지만 마음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찾았고 아내의 병도 완치됐고 일도 정상화됐으니까요. 여보, 오늘 수입 어떻게 됐어요? 순이가 저녁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아주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네요. 맞아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주의 바람이 택시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는 평화와 희망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주말에 박 이사장이 집에 놀러 왔어요.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됐으니까요.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순이가 반갑게 맞았어요. 며느리야, 고마워.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정말 기뻐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일은 어때? 정말 좋아요. 스트레스도 없고 수입도 안정됐어요. 다행이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잖아. 박 이사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가족끼리 뭘 그래. 당연한 일이었어. 식사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앞으로는 자주 만나야겠어요. 그럼요.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민수는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수는 평소처럼 택시 운행을 시작했어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기사님, 병원까지 가주세요. 첫 승객이 올라탔어요. 친절한 할머니셨습니다. 네,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제주대학교 병원이요. 민수는 깔끔하게 운전했어요. 미터기가 정확히 작동하는 소리가 든든했습니다. 기사님, 요즘 택시 서비스가 정말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저희도 더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바가지 요금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가 내렸어요. 요금이 정확하게 나왔네요. 고마워요.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민수는 뿌듯했어요. 승객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동료 택시를 만났어요. 철수였습니다. 민수야, 오늘 컨디션 어때? 최고예요. 형은 어떠세요? 나도 좋아. 요즘 정말 일하기 좋아졌어. 맞아요.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두 택시가 나란히 신호등에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용기 내서 신고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그럼요. 다른 기사들도 모두 고마워해요. 앞으로도 정의로운 일이 있으면 용기 내자. 당연하죠. 신호가 바뀌어서 각자 길을 나섰어요. 공항 승강장에 도착하니 질서정연했어요. 모든 택시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공정해졌어요. 옆 기사가 만족해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새치기 하는 차도 없고요. 승객들도 안심하고 택시 타고요. 대기하는 동안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승강장, 질서 있게 줄 선 택시들, 만족한 표정의 승객들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변화예요. 민수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후에 펜션 지역을 지나갔어요. 예전에 사설콜 차량들이 설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여기도 정상화됐구나. 불법 호출기들은 모두 철거됐고 정식 택시 호출 시스템만 남았어요. 펜션 사장들도 변했어요. 이제는 정식 택시만 이용하라고 손님들에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집에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다행이네요. 저녁 준비하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금방 갈게요. 집 앞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며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요. 고생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끝났어요. 어머니에게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함께 여행 가자고 하시네요. 좋아요. 가족 여행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민수와 순이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럴 거예요. 마음의 짐이 다 벗어졌으니까요. 저도 덩달아 행복해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었어요. 밤이 되어서 민수는 베란다에 나가 서귀포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길 위에 질서가 돌아왔구나. 택시들이 질서정연하게 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불법 차량은 없었습니다. 순이가 옆으로 다가왔어요. 뭘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요.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맞아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감상했어요. 여보, 내일은 어머니 뵈러 가요. 좋아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민수는 내일이 기대됐어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자신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말이에요. 서귀포의 밤은 깊어갔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밝았어요. 정의가 승리하고 가족을 되찾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제주의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귀포의 길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길이 됐어요. 그 길 위에서 민수는 새로운 내일을 꿈꿨습니다. 택시 미터기의 작은 불빛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만드는 작은 빛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빛 중 하나가 되어 내일도 서귀포의 길을 달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민수 씨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런데 그 정직함 때문에 결국 진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가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